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과 관련된 그 컨텐츠 중에서 바로 선행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행연구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색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글 스칼라 해보셨을 텐데, 구글 학술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아이작 뉴턴의 명언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문 주제를 정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혹시 않으셨나요? 이런 내용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미 벌써 누군가 해놓은 거,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했을 때 그것 또한 누군가 해놓았던 그런 경험이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고라는 것이 무에서 나오는 것보다 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 해놓았던 것을 잘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로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참고 문헌.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잘 쓰고 잘 내 연구를 이제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논문 심사에서 받았던 그 질문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그 차시별 개별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걸 할 때 왜 마지막 자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실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디펜스 할 때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과연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과 우리 오프라인 교육을 병합해서 하는, 우리 블렌디드 러닝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의 이점, 블렌디드 러닝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 근거로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넣었고 그런 것들을 인용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디펜스 과정에서 정답이죠. 그죠? 단순히 연구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는 적절한 답이 되지 않고요. 그런 연구의 완성도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그 또래들과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또래들과 함께 하는데 각자 개별적인 목표를 한다면 뭔가 더 그것보다는 학생들 간에 서로 어떤 공동의 어떤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서로 달성해 나가면 더 우정도 형성될 것이고 관계도 더 긴밀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시죠. 근데 논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연구자로서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의 교육 목표 제공이 협동학습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선행 연구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네. 물론 순서는 다양한 어떤 선행 연구를 엄청나게 확인을 하고 그 연구들을 모아보니 나의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올바른 순서? 네, 일반적인 순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논문을 쓰다가 보면 아까처럼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할 때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서 인용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순서에 어찌 되었든 굉장히 선행 연구를 적재적소에 넣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리스나 또는 키스나 DBP아나 국회 도서관 등등 사이트에서 국내 학술 논문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또 구글 스칼라, 제가 아까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하면서 했던 구글 스칼라에서 해외 연구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관련 연구 찾다 보면 정말 땡큐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연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땡큐를 외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연구를 보고 벤치마킹 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 연구에서 참고할 사항들을 유심히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연구로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벤치마킹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표절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논문 검색과 참고문헌 이용할 때 유용했던 사항들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상세 검색, 리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세 검색에서 초록으로 검색하기입니다. 상세 검색에서
초록으로 검색하기. 자, 그러면 리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참고 문헌을 할 때 우리 리스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죠, 그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해서 검색하기보다 상세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변하거든요. 검색을 보다 상세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초록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초록 아시죠? 그죠? 논문, 학술 논문 첫 장의 1페이지 내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서술하는 사항인데요. 은근히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 주제어로 검색하면 우리가 원하는 논문들이 비켜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초록으로 설정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촘촘하게, 좀 보다 촘촘하게 빠져나가는 논문 없이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초록으로 해서 뭐 검색을 해보는 거죠. 초록으로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해보면 이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논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문가 발견하기. 그 전문가의 연구 확인하기인데요. 여러 선행 연구를 이제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분께는 이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선행 연구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분들, 서적들을 확인하신 분들께는 이게 도움이 돼요. 뭐 어떤 연구를 보면 1번 논문을 봤을 때 저자로 등장해요. 그죠? 근데 2번 서적을 봤을 때도 이분이 또 저자로 등장하고 3번 논문에서는 참고 문헌에 피인용되는 식으로 뭐 계속 등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실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분이 집필하신 또 다른 연구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리스나 또는 해외 학자의 경우에는 뭐 구글 스칼라에서 그분의 성함을 넣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소속 기관과 성함을 입력해서 포털 사이트에 뉴스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근에 그분이 대중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거나 또는 그분이 공개 강의를 했던 사항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구글 스칼라 잘 활용하기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는 뭐 리스니, 키스니, DBP아니 다 필요 없어. 구글 스칼라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국내외 연구를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긴 해요, 정말.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 어떤 사이트나 검색 엔진보다도 논문, 연구물을 확인하는 데는 이제 좀 많은 정보를 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보 연구자들께는 이게 더 불편한 게 있어요. 너무 불편하게,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죠? 하지만 해외 연구물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이보다 더 좋은 사이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이 반드시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설정을 통해서 보다 최신의 연구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띄우고 뭐 Elementary School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 용어 치고 뒤에 PDF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 좀 발견하셨나요? 다양한 관련 자료를 PDF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PDF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경우는요, 이게 리스에서 유료로 구입을 해야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유료가 있어요. 모두가 무료가 아니에요. 어떤 논문은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그 데이터를, 그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글에다가 그 논문, 유료인 논문의 이름을 쓰고 마지막에 PDF를 치니까 PDF 자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원문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유료로 그걸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검색한 이후에 해당 연구 이름 하단에 인용이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네, 인용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에 입력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양식에 따라 제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APA 방식을 많이 쓰죠. 그대로 Ctrl C, V 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헌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APA 양식으로 그 문헌의 참고 문헌 양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의 성함을 쓰고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전공인 중도 중복장애를 검색한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내가 참고 문헌을 사용한 연구문을 이렇게 저의 연구의 참고 문헌란에 쓸 때도 이렇게 인용 버튼 누르면 APA 양식을 그대로 복붙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문 종합심사를 마치고요. 이제 참고 문헌 중에 몇몇 잘못 표기된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페이지가 잘못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구글 스칼라에서 확인한 다음에 인용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모은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했던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참고 문헌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일단 시트별로 해외 연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둔 연구인지 이렇게 시트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구가 발표된 연도, 제목, 연구 대상은 누구며 또 연구 목적은 어떠했고 연구 방법과 결과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서술했어요. 내가 실시할 연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여기 서술해 두는 거죠. 모든 연구를 이렇게 정리하면 은근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번거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문헌을 이렇게 10편, 20편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100편, 200편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어보니까 이 영상 준비하면서 총 내가 몇 편을 참고했지 하면서 보니까 한 400편 정도 문헌을 모으고 정리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참고 문헌을 정리해 놓으면 엑셀에서 그 엑셀 자체적인 프로그램 특징으로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F, 컨트롤 F를 하게 되면 키워드 검색을 해서 이제 빠르게 원하는 연구물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참고할 만한 연구, 반복해서 확인이 필요할 연구라면 인쇄하셔야죠. 인쇄하셔서 형광펜도 끄고요, 포스트잇도 붙이고 하셔야죠. 하지만 수백 편의 모든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인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효율적이죠, 오히려. 그죠? 파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로 논문 관련 노트도 지속적으로 좀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S메모 아세요? 예, 무료로 이제 앱이 있는데 이건 클라우드 방식의 메모예요. 메모장인데 꼭 S메모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작성하는 것이 PC 그리고 태블릿 PC와도 연동이 되는 그런 클라우드 노트가 앱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그게 떠오를 때 스마트폰이나 PC나 태블릿 PC에 이렇게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누적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을 썼던 그 기간 내내 저는 머리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논문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또는 자다가도 이렇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까먹지 않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이후 연구를 진행하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마 끊임없이 목욕하면서도 그 사람도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탁 떠오른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유레카를 탁 외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깊은 고민의 끝에 끊임없는 어떤 그런 고민과 그런 고뇌 속에서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쾌감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쾌감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 연구가 그 학계에서 유용하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그런 연구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